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이제 주말에도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계속 1,0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다른 지표들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힘들여 협조하고 있는 거리두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집단 감염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은 전국에서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사망자가 또 나왔습니다. 먼저 코로나 현황을 전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당국이 어제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집계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59명입니다. 전날 같은 시각보다 103명 줄었지만 주말이라 검사 건수가 적은 점을 고려하면 지금과 같은 확산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 오후 6시 이후로도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오늘도 1,000명에 근접한 확진자가 새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밤사이 사망자도 추가됐습니다. 세종에서는 경기 군포요양원에서 퇴원한 90대가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고 경기 부천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한 요양병원에서 노인 2명이 숨졌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800명을 넘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 사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는 입소자와 종사자 30여 명이 추가로 감염됐고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도 이틀간 13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는 52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충남 천안에선 태국 식품 판매점 관련 확진자가 29명 추가돼 92명으로 증가하는 등 비수도권 확진자도 300명에 육박합니다. 호남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역이 2단계 기준을 상회하고 있고 충남은 90명대까지 증가하는 등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감염 재생산 지수가 낮아지는 등 일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지만 환자 증가세가 꺾이는 상황은 아니라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에 대한 시민들의 철저한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전예지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들여오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영국 정부가 이번 주에 승인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영국 전역에 배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할 거라고 했었죠. 시신을 쌓아둘 정도인 이탈리아와 독일 등 유럽 각국이 의료진과 고령자에게 화이자 백신부터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영국 정부가 화이자 백신에 이어 자국에서 개발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도 며칠 내에 승인할 예정이라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다음 달 초부터 화이자 백신과 함께 대규모 병행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CEO는 썬데이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백신을 2차례 투약했을 때 효능을 높일 수 있는 성공 공식을 알아냈다고 말해 승인 전망을 밝게 했습니다. 또 백신이 영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변이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의 27개 회원국은 현지 시간 27일 화이자의 코로나19 접종을 일제히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한 이탈리아의 첫 접종 대상은 코로나 최전선의 의료진이었습니다. Con profondo orgoglio e con grande senso di responsabilità che oggi ho fatto il vaccino. Piccolo gesto ma fondamentale per tutti noi. 유럽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가장 가파른 독일은 전날 101살 요양원 거주자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백신 접종 기동팀을 본격 가동했습니다. 다른 EU 회원국들도 요양원의 고령자와 의료진에 먼저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체코와 그리스에선 총리가 직접 주사를 맞으며 백신에 대한 신뢰 확보에 나섰습니다. Ta vakcína, která přišla včera z Evropské unie, je ta naděje. Je naděje, že se vrátíme do normálního života.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백신이라는 새로운 무기가 생겼다고 했고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게임 체인저라고 표현했습니다. EU는 영내 4억 5천만 명의 70%에 대해 접종을 완료해 집단 면역을 가능하게 한다는 목표로 다음 달 6일엔 미국 모더나 백신의 긴급 승인 여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재웅입니다. 미국은 12월 한 달 동안 코로나로 6만 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역대 최대치인데 악몽은 내년에도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 대선, 이번엔 크리스마스 연휴의 대이동이 차례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국에서는 12월 들어 한 달 동안 6만 3천여 명이 코로나로 숨져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11월 한 달간 사망자의 1.7배,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코로나 입원 환자 수는 26일 기준 11만 7천여 명으로 연일 고공행진입니다. 사망자 증가로 나타날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두 백신의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당장의 확산세를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자들은 연말연시를 거치면서 코로나 확산세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여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고 우려했습니다. We very well might see a post-seasonal, in the sense of Christmas, New Year's surge. 현재 미국 내 누적 확진자가 1,900만 명인데 지금 같은 추세라면 일주일 안에 2천만 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집에 머물러 달라는 보건당국의 호소에도 연휴에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이 집으로 향하기 시작하면서 한 번 더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30% 줄었다고는 하지만 크리스마스 전 일주일 동안 비행기로만 780만 명이 이동해 추수감사절 때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감염병 최고 권위자인 파우치 박사는 당초 인구의 70% 정도가 백신을 맞으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이란 전망을 수정해 70에서 85% 정도는 맞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지금까지 확진 농장만 전국적으로 29곳입니다. 정진욱 기자입니다. 전남 구례의 한 오리 농장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전국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은 모두 29곳. 12월 넷째 주에만 10건이 새로 발생할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발생 지역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읍을 시작으로 경북 상주, 경기 여주, 충북 음성, 전남 나주, 충남 천안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전국 9개 도 가운데 강원, 경남, 제주를 제외한 6개 도에서 확진 사례가 나온 겁니다. 아직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야생조류의 확진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방역당국은 발생 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을 예방적 살처분하고 반경 10km 내 가금 농장에 대한 30일 이동을 제한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살처분된 가금류가 942만 마리에 이르면서 닭과 오리, 달걀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리는 AI 발생 전보다 40% 이상 올랐고 공급량이 풍부해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던 닭은 6%, 달걀은 최대 7.6%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새 유입이 계속돼 고병원성 AI가 당분간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가금 농장 관계자는 연말연시 모임을 자제하고 철새 서식지 출입을 삼가해야 한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준익입니다.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추위를 녹이는 훈훈한 소식들이 전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불경기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기부와 자원봉사가 크게 줄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연말 이웃들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의 오래된 무허가 주택촌으로 사회복지사가 바쁘게 걸음을 옮깁니다. 어르신! 다리가 불편해 문밖 출입이 어려운 할아버지에게 복지관의 작은 도시락은 아침과 점심을 해결할 소중한 두 끼입니다. 나눠 먹죠. 이거 한때 먹으면 한때 굶으라고. 힘이 들죠. 물도 안 그리 못 떠먹어. 허기를 해결해도 살을 애는 추위는 또 다른 고통입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무허가 주택의 경우 LP가스 같은 대체 연료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에 필요한 가스비는 25만 원 수준. 연금을 합쳐 매달 50만 원이 수입의 전부인 할아버지가 감당하긴 어렵습니다. 영화 사도 이상 내려가야지 때지 그냥 안 떼요. 견뎌요. 할 수 없어요. 전기 담요도 마음 놓고 켜지 못합니다. 전기요금 때문에 제일 이거 보시면 제일 밑으로 깔아놓고 있어요. 근처 복지관에서 모금을 해 매년 5통 이상 가스비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목표 금액의 10%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들 힘들어서인지 많은 도움들이 사실 이전보다 많이 점점 저조하게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연탄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사정도 심각합니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사서 떼야죠. 뭐 죽게 살 수는 없잖아요. 지난해 대비 연탄 기부는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연탄 배달 자원 봉사자도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방역수칙이 강화되면서 이렇게 연탄 후원 정도로 대체해야 될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연탄이 있어도 배달할 사람이 없어 전달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주거 환경이 아주 열악하다 보니까 노인성 질환으로 기저질환으로 굉장히 고통을 안고 계시거든요. 코로나의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8월 초 적정 보유량인 닷새치를 웃돌았던 전국의 혈액 보유량도 이달 들어 사흘치 미만으로 떨어지기 일쑤입니다. 코로나가 겨울 들어 급격히 확산되며 기업과 군부대 등 단체 헌혈은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지난 한 달간 취소된 단체 헌혈만 2만 명이 넘고 올해 헌혈자 수는 지난해 대비 20만 명 감소했습니다. 단체 헌혈을 위해 쉴 새 없이 다니던 헌혈버스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이유입니다. 총 5대 중에서 한 2대 내지 3대는 휴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이 되면서 참여가 이제 단절이 된. 기부단체들도 코로나로 인해 현장 기부가 줄어들자 비대면 기부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명동거리엔 캐롤 대신 묵묵히 종소리를 내는 구세군 자선 냄비가 있고 기부의 방법도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찍거나 현금 대신 카드를 이용하는 스마트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약 5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방향성을 봤을 때 고무적인 결과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고 헌혈자를 모셔오는 프리미엄 헌혈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안 오고 계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정말 안전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수록 더 필요한 온정. 코로나를 반영해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700억 원 낮춘 사랑의 온도탑은 따뜻함이 더 채워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